반갑습니다. 비락에 근무하고 있는 하등일입니다. 제가 녹음을 한 1년 전에 한 것 같는데, 그때 당시에 녹음한 걸 다시 보니까 조금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녹음하면서, 저도 초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제가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앞섭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그 BI를 처음 쓰는 그 초보자 위주로 지금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제 수준이 초급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게 굳이 들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오늘 녹음할 내용은 이렇게 몇 개로 할지 모르겠는데, 동영상을 몇 개로 만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DW에서 그 테이블 생성,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생성되고 데이터 입력하고, 그 다음에 큐브를 차원을 생성하고, 차원에서 표준 차원, 부모 차원, 그 다음에 큐브를 만들고, 다차원 큐브를 큐브를 2개를 만들 겁니다. 큐브 2개를 만들고 파티션하고 파티션 분할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 기반 최적화하기, 그 다음에 그 큐브 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번역, 그 다음에 그 역할 롤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엑셀 2007 분석 리포팅 서비스 작성하는 방법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ER 다이어그램인데, 이 구성은 팩트 테이블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가지고 이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ERP에서 자료가 축적된 그 정보를 SSIS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이렇게 적재를 하겠죠. 이렇게 자료를 짓게 하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ERP에서 이 부분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고 여기서 데이터를 강제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테이블을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만든 걸 큐브를 만들고, 큐브를 이제 저장소에 배포하는 방법. 그럼 저장소에 배포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엑셀에서 이 저장소에 배포된 내용을 큐브를 읽어와가지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리포팅 서비스에서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RP에서 DW로 데이터를 넘기는 부분하고, 큐브를 만들고 나서 다시 이게 스케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다시 큐브를 생성하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RP 다이어그램은 큐브 DW에 대한 ERD 다이어그램은 팩트 테이블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문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제품하고 연결되어 있고, 일자하고 연결되어 있고, 사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래처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급여 테이블은 연월 테이블하고 연결되어 있고, 사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차원은 이 부분은 그 스노우 스키마 형태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 자식을 한번 차원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품 중분류와 제품 안에 중분류 코드하고 이렇게 중분류 코드가 연결되어 있고, 중분류에 대분류 코드와 대분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노우 스키마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스타 스키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큐브를 이렇게 2개를 만드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DB는 그 테스트 DB인데 테스트 DW라고 만들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건데, 그냥 제가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테스트 DW 하면은 테스트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나, 이것처럼 어드밴스 웍스 DW처럼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에 있는 ERP에 있는 자료를 DW로 이렇게 옮기겠죠. 이 옮기는 거는 SSIS로 넘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그냥 테스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그냥 강제로 자료를 입력했습니다. 테스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거래처는 저는 항상 보통 이렇게 씁니다. 거래처는 자동 증가형이고,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 50짜리, 그 다음에 연월이 있고, 대분류도 마찬가지겠죠.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대분류 코드는 자동 증가형이고, 자동 대분류명을 입력하는. 그 다음에 4번, 4번도 동일합니다. 4번이 있고, 이름이 있고, 부모 4번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면은, 이게 4번이고, 이 4번의 부모는, 요게 부모라는 거죠. 그렇게 선동열, 하일성이라는 사무총장이고, 선동열의 부모는 1번이라는 거죠. 1번. 요렇게 연결되어 있죠. 또, 그 다음에 양준혁은 2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 소속이라는 거죠. 건혁은 이게 양준혁 밑에 소속이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것도 2번이 돼야 되겠죠. 그럼 롯데 감독은 1번 밑에 소속이고, 손민아는 롯데 밑이니까 5번 밑에 소속이고, 염종석도 롯데, 가르시아도, 그 다음에 손왕자, 이거는 손민아니 가족이다. 이렇게 한번 이 부분은 비대칭 구조가 되겠죠. 계층 구조가 아니고 비대칭 구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부모 자식 차원으로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분류, 중분류 제품은 그렇게 돼 있고, 다이어그램을 아까 봤기 때문에 이 다이어그램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제가 권한을 어떻게 들어갔는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문이나 이런 거는 그냥 수기로 이렇게 다 입력을 했습니다. 급여나 이런 걸 그냥 제가 자료로 그냥 랜덤하게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임의의 자료를 잡아 넣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큐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에서 그냥 올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올랩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 원본을 만들어 테스트 테이블에 있겠죠. 테스트 테이블에 있는 이걸 삭제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계정 사용자를 체크하고 다음 마침 원본 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죠.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일단 먼저 큐브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을 넣고 주문에 관련된 그렇게 다이어그램에서 미리 서로 연결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중분류에 관련된 건 대분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음 마침. 그러면 이게 이제 원본 뷰가 되겠죠. 이게 이제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어그램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대해서 데이터를 보려고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데이터 탐색하면은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어떤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계산식을 여기서 추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세 명명 계산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번 급여 상여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급여 상여를 합해가지고 합계라는 걸로 만든다든지, 그럴 때는 이렇게 이게서 이렇게 세 명명 계산을 넣게 되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올 때 이제 계산 테이블 필드를 만들어 가지고 큐브 만들 때 그 데이터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원본에는 없지만 여기서 데이터 계산 새 명명된 계산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합계 했으면은 어떤 식을 갖다가 급여 플러스 상여는 합계다 이렇게 넣었다면은 이게 합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큐브 만들 때 자료가 미리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테이블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큐브를 한번 자동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 팩트 테이블이 사실 테이블이죠. 팩트 테이블은 주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주문 테이블의 금액만 보고자 하는 거죠. 저희들 보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노란색 이 부분이 팩트 테이블인데 저희들 보고자 하는 거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사원별로 담당별로 얼마를 팔았는지, 그 다음에 그 제품별로 얼마를 팔았는지, 연도별로 얼마 팔았는지, 제품 중분류별로 얼마 팔았는지, 제품 대분류별로 얼마 팔았는지, 이거 보고자 하는 거는 금액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고, 저희들은 하나하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삭제를 다 하고,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지만, 큐브를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원하고 큐브를, 그럼 그 차원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생성 안 하고, 다음 표준 차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거래처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래처, 키는 거래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키의 열은 거래처명이 될 겁니다. 이거의 열명은, 멤버 이름은 거래처명이 됩니다. 그 다음 마침. 그렇게 하면 이제 거래처 차원이 생성됐죠. 또 새 차원, 다음 여기서 일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자 주문일이 키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마침 하고, 또 차원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4번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 자식 차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키가 4번이 됩니다. 이건 이름이 멤버, 이 4번의 멤버 이름은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모 팀, 그 다음에 다음 여기서는 부모 자식 관계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거는 4번이고 이름이고, 이거는 부모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그죠? 5번은 또 5번, 1번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차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품 차원입니다. 제품이고, 제품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거 관련된 테이블은 중분류, 대분류죠. 이건 스노우 스키마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걸 중분류명, 대분류명, 이거는 코드입니다. 코드 말고 명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마치.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차원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큐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체 큐브. 다음 팩트 테이블은 이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차원 테이블이 되겠죠. 다음 큐브 이름을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마침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고, 이걸 조금 옮겨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과관계는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배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걸 차원 하나 만들고 브라우저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배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리를 하게 되면은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배포가 완료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배포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솔루션 탐색기에서 여기서도 이렇게 배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브라우저에서 보면은 새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치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 배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서 그래처 보면은 이거 그 4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부모로 한번 부분 4번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비계청 그 계청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된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료 이 부분은 레벨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걸 이제 다른 방법으로 놓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 감독, 선수, 뭐 가족 이런 식으로 한번 놓게끔 이 명칭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 4번이라는 차원입니다. 여기서 부모 4번에서 그 속성에 가면은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총장, 그 다음에 감독, 그 다음에 선수 가족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다고 가정하면은 이걸 다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빌드 해가지고 배포를 하면은 배포 처리 중이죠. 배포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지우고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액을 넣고 부모를 넣게 되면은 이제 이게 위에 글자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선수, 가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숫자도 보면은 그 정수로 놓으면은 콤마가 들어가면 좋겠죠, 보기가. 그러면은 큐브 차원에서
표시 포맷을 정해주면 될 겁니다. 여기서 금액을 선택해야 되겠죠. 금액 부분에서 포맷을 이렇게 정해주면은 또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배포가 되었고, 이걸 다시 지우고 다시 연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콤마가 나온 걸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원에서 계층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품 대분류, 제품 중분류, 그 다음에 제품명이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드릴다운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이름 새로 바꿔서 대, 중, 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경고가 떴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특성 관계를 안 맺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명이 모여서 중분류가 되겠죠. 이렇게 중분류가 될 거고, 또 중분류가 모여서 대분류가 되겠죠. 대분류. 집계가 그렇게 이 제품별로 집계를 해서 중분류로 가고, 중분류가 또 모여가지고 대분류로 가면은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부분 아까 저 경고 표시가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품 이 부분이죠. 제품역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없어도 되겠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제품 차원에서 보면은 제품이 있고 여기 중분류, 대분류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는 이거와 이렇게 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조금 전에는 최초에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냐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죠. 그러면은 이거와 이 관계가 좀 속도가 더 이게서 집계된 게 이렇게 바로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모여서 이 집계가 되고 이게 모여서 요 집계가 되니까 요렇게 놓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경고 표시가 속도가 늦다라고 노란색 표시가 난 겁니다. 여기서 아까 그 모양이 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층 구조가 생겼으니까 다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연결하고 그다음에 계층 구조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가 생기는 거죠. 아까 같이 그 계층 구조에서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속도가 늦겠죠. 아까 같이 이게 노란색 경고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써도 되기는 되는데 속도가 집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속도가 늦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데이터는 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속도 차이는 뭐 똑같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많이 쓰다 보면은 속도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거까지는 했죠. 부모 차원 이거 만들고 큐브까지 했고, 큐브 만드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 나누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까지를 한 겁니다. 여기서 만들고 큐브를 만들고 이제 저장소 만들기 위해서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 이게 데이터를 이제 큐브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하드디스크에 이제 이걸 파티션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파티션을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저장소를 이제 물리적인 하드디스크 C에 저장할지 D에 만들지 뭐 E 드라이버에 만들지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것도 있겠죠. 계산. 여기서도 이렇게 계산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계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금액 메이저가 있다면은 메이저 금액 나누기, 이렇게 뭐 수량도 있으면은 수량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게 단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단가 해놓고 이렇게 또 저장해 놓으면은 나중에 측정값이 두 개가 생길 겁니다. 요게 어떤 금액하고 요 단가가 두 개가 요 금액밖에 없는데 지금은 메이저 값이 요걸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계산 멤버가 하나 더 추가가 되겠죠. KPI는 주로 BSC 할 때 많이 씁니다. 스코어 카드 할 때, 밸런스 스코어 카드 할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작업은 뭐 많이는 안 쓰는데, 이게 이제 주로 작업이 있고 어떤 웹하고 URL로 연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드릴 스루 하는 방법이 있죠. 드릴 스루 해가지고 나중에 뭐 에뮬레이터로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보려고 그러면은 드릴 스루로 해가지고 창을 띄우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 값을 금액을 더블 클릭했는데 이게 대한 디테일 상세 자료를 보려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고서죠. 예를 들어서 리포팅 서비스에서 리포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 데이터를 어떤 거래처를 클릭했을 때 그 보고서와 연동하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 생성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문일이 200801을 1보다 작은 거, 이게 파티션을 여러 개로 쪼갤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08년 이하의 자료는 잘 조회를 잘 안 하겠죠. 그 다음에 2008년도 자료는 지금 11월이니까 2008년도 자료는 조회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에뮬레이터로 생성할 때 어떻게 집계를 어떻게 하라는 게 이렇게 따로따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8년도 이제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집계할 때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 U를 좀 낮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장 위치는 다른 드라이브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 폴더에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여기 저장을 D 드라이브에, C는 운영 체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C 드라이브에는 저장하는 게 안 좋겠죠. 나중에 C가 풀 난다든지 하면은 시스템이 다운되니까 D 드라이브에 그 DSSBI라는 폴더에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여기 만들어 놓고 마침
그 다음에 그 에몰랩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이거는 한 20%만 하겠습니다. 20%. 이거는 그냥 집계가 되는데, 이건 집계는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그냥 대충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떤 차원을 많이 쓰고 뭐 덜 쓰고 그거와 상관없이 컴퓨터가 알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그 사용자가 엑셀이나 이쪽에서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그 차원을 집계를 더 많이 해놓으면은 더 속도가 더 빠르겠죠. 자주 쓰는 차원을 집계를 더 많이 해놓으면은 아마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배포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2008년도 1월 1일 이전 자료만 이렇게 파티션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자료는 없겠죠. 그럼 실제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2007년도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08년도 자료를 한번 집계를 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은 건 뭐 이제 다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저장 위치도 이거는 뭐 D 했는데 E 드라이브 해도 되고 뭐 다른 또 드라이브에 만들어도 상관없겠죠. 다른 또 디스크에.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같은 저장소에 저장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뭐 그냥 에몰랩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해도 되겠죠. 과거 자료는 자주 이렇게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2008년 1월 1일 이전 거는 ROLab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2008년도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에몰랩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30%까지 좀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는 20% 했는데 이거는 30%로 하겠습니다. 지금 배포하겠습니다. 이제 2008년도 자료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파티션이 각각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션을 두 개로 했는데 이 파티션을 또 다시 하나로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MS 여기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은 연결해가지고 쿼리 분석기를 연결할 수 있겠죠. 연결해가지고 이걸로 연결하면은, 그러면은 올레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큐브를 보면은 파티션이 지금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티션을 하나로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파티션 병합. 똑같은 둘 다 에몰랩이기 때문에 병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병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로 합쳐질 겁니다. 예, 그럼 하나로 합쳐졌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료를 뭐 지우고, 예, 뭐 상관없죠. 두 개 노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션을 여러 개로 나누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을 지금 이제 자주 쓰는 걸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파티션을 다 삭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저는 미리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테스트로.
뭐 테스트 뭐 log 뭐 로그. 그러니까 그 얼마만큼 그 큐브를 어떤 차원이 많이 쓰는지 이렇게 뭐 tst dw 로그 확인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이겁니다. 근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분석 서비스 여기서 속성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 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값으로 설정하면 다시 기본값이 되는데 저는 이걸 이제 true 이걸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걸 enable true를 했고 그 다음에 로그 테이블 true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 주면 됩니다. 서버는 이렇고 데이터베이스를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만든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샘플 한번 그 큐브를 사용하게 되면 일씩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얼마만큼 사용제 빈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일씩 올라가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명은 원래 쿼리 로그라는 그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파일의 위치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앞으로 그 로그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자꾸 쌓이는 겁니다. 사용자가 뭐 엑셀로 접근한다든지 해가지고 계속 사용자가 분석하게 되면은 어떤 차원을 많이 쓰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테스트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뭐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도 쓰고 또 빼고 4번 순서대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래처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래처를 이걸로 볼 수도 있고 월별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뭐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중분류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뭐 이 정도만 했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행 내용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게 이제 쌓였다는 거죠. 테이블에 여기 보면은 이 테이블에 보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테이블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저는 아까 테스트 한다고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까 올랩1이었죠. 이게 그게 실행이 안 됐습니까? 자동 될 건데 테스트 할 때는 잘 되는데 녹화하니까 또 잘 안 되네요. 이게 안 보이네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이거는 그냥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거 테이블 하나 만들고, 이 테이블 만들고, 그냥 이거는 자동적으로 생성해 줍니다. 아까, 여기서 보면은, 속성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게 들어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권한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들어가네요. 여기서 그냥 쓰면은 이제 알아서 여기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면은 이제 빈도를 파악해 가지고 파티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파티션을 지우고 파티션 삭제를 하고 쉐 파티션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티션을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그냥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게 동영상이 1024에 이렇게 풀로 저장하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파일 용량이 자꾸 커질 거라는 그 생각에 마음이 자꾸 좀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빈도 기반 최적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다시 얼마 자주 쓰는 걸 이제 최적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다음 이거는 오늘 밖에 안 썼기 때문에 오늘 26일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동안 쓴 걸 가지고 최적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얼마만큼 쓴 게 이렇게 이제 발생 빈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발생 빈도가 나오면은 올랩으로 하고 테스트로 하고 그 다음 이걸 U를 이제는 한 40% 주겠다. 그러면 자주 쓰는 게 집계가 거의 많이 되겠죠. 이게 자료가 많다면은 속도가 조금 더 빨랐을 겁니다. 지금은 뭐 테스트 자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속도 차이를 크게 못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소까지는 해봤습니다. 저장소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 분석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엑셀 분석은 보안 쪽 번역 쪽 아직 안 했네요. 번역 쪽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테이블에 한글로 다 했는데 원래는 영어로 하는 게 좋겠죠. 영어로 해놓고 이제 사용자는 영어로 보라 하면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한글로 번역해 주면 되는데 저는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이 한글로 해놓고 영어로 한번 그냥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큐브이기 때문에 큐브에서 언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이거는 영어로 일단 하겠습니다. 이것도 영어로 되어 있는데 테스트 큐브 AMT AMT 카운트 EMP 이거는 주문일이기 때문에 오드 데이 그리츠 프로덕트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 그 다음에 차원도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차원도 번역해서 이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주로 많은 게 제품입니까? 제품에서 번역을 하고 추가해가지고 대한민국 이렇게 하고 PROD 이거는 PROD
PROD 제품 차원이고, 타입 2, 타입 1,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빌드 배포, 되어 있다면은 그 큐브에 가서 브라우저를 한번 보면은 삭제하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영문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영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원래 저는 이제 이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글로 했는데 보통 영어로 할 겁니다. 영어로 하고 나서 나중에 사용자 보일 때는 영어로 보면 힘드니까 번역해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한글로 볼 수 있겠죠, 사용자는. 그래서 필드명이나 이런 건 다 영어로 하시고 최종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안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이라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게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 저장소는 그 접근 권한을 NT 그 하드디스크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 NT 계정입니다. NT 계정으로 등록해 놓고 이 사람한테 역할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물론 그룹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그룹 팀별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업무별로 그룹을 주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어떤 권한만큼 더 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임스라는 걸 하나 등록해놨습니다. 이게 NT 계정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롤을 한번 역할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격을 추가를 하는데 원본 액세스 없고 큐브는 사용할 수 큐브를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차원도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일단 모두 권한을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이게 차원을 다 읽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엑셀에서 한번 제가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분모 차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겠죠, 자료가.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가 이렇게 다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권한을 이제 이 사람 거래처를 비량만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야쿠르트 이거는 안 되죠. 비량만 볼 수 있도록 하고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량만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줘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역할을 또 여러 개를 뭐 등록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등록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사급여를 볼 수 있는 그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부서는 뭐 자기 그 팀만 또 볼 수 있도록 급여나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죠. 예산이나 뭐 이런 걸. 그래서 그런 역할을 그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보면은 역할을 다 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볼 수도 있겠죠. 연도의 월별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또 선택을 해가지고 피벗 탭을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V 하면 큐브가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이거는 이런 형태로 보고 싶다, 자료를. 그죠? 그러면 뭐 화면에 이걸 숨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숨기기, 이런 걸 좀 편집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또 이것도 옵션에서 선택 컨트롤 C 컨트롤 V.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제품별로 보고 싶다, 제품 유형별로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또 숨기기. 그래서 이제 매일 발생하는 걸, 이걸 이제 새로 고치만 누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용자는 잘 못 쓰는 사용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엑셀 피벗을 잘 쓰는 사용자가 이렇게 폼을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용자들은 이렇게 뭐 어떤 틀에 맞는 거 하나 양식을 만들어 놓고 그냥 뭐 그 다음 날 되면 새로 고침만 누르면은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양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다시 또 이렇게도 가능할 겁니다. 컨트롤 C, 또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자료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옵션에 가면은 이거는 안 되네요. 이걸 체크를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어떤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찍으면 이런 식으로 get pivot data 이렇게 놓는데, 이렇게 안 놓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에서 여기 데이터에 갖다 놓고 옵션에서 그 옵션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바로 뭐 나누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엑셀은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될 겁니다. 엑셀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할 거라 보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포팅 서비스 한번 만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솔루션 탐색기에서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게 보고서 프로젝트고, 솔루션 만들기 안 하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 추가, 편집 써보고,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 SQL이 아니고 어널시스 서비스를 선택해야 돼.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래 본을 선택하면 되겠죠. 연결 테스트 확인. 그 다음에 그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가 새 항목 보고서 그냥 리포트 1이라고 하겠습니다. 추가. 여기서 집합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게 데이터셋 1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펼쳐지는데, 내가 보고자 하는 자료는 예를 들어서
나서 연도별, 연도를 위로 할까요? 연도를 위로 놓고, 거래처도 위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사원별, 팀별, 제품별 금액, 금액을 보고 싶다. 이렇게 금액을 보는데, 이거는 디폴트 값을 2008년도를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로 받겠습니다. 이거 매개 변수 안 받게 하게 되면은 2008이 기본적으로 조회할 때 디폴트 값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매개 변수 새로 바꿀 수도 있게끔 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거래처로 매개 변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하면 더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데이터셋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레이아웃을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속성에서 이걸 눈금을 한 조금 더 좁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그 행렬 매트릭스 타입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는 보는 방식은 팀별, 제품별, 월별, 팀별 밑에 사원, 그 다음에 제품은 여기 넣어야 되겠죠. 데이터에 제품을 4번이, 그 다음에 팀별,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로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9포인트, 그 다음에 F4 속성창에서 요거는 그 다음에 이건 자료는 가운데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칸을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을 꺼주고, 그러고 나서 미리 보기 하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2008년에 기본적으로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이제 소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밑에 소개를 넣는 부분은 여기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부분합, 오른쪽 부분합, 월별로 제일 뒤에 부분합을 넣어보겠습니다. 부분합. 그러면은 미리 보기 하면은 이렇게 합계가 나오죠. 근데 이 합계는 요 앞에다가 놓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합계가 찍힌 거 보이죠? 네, 합계가 찍히고, 그 다음에 이 합을 요 앞으로 합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여기다가 클릭, 여기 보면은 색깔 녹색 요 있는데 여기 놓고 이걸 애프터가 비포로 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요 색깔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요 색깔, 녹색 부분, 요게 클릭하는 게 아니고 요 색깔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녹색 부분, 요걸 클릭하고, 그러면은 요게 속성이 서브 토탈로 되어 있죠. 서브 토탈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색깔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색깔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한번 바꿔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파란색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색깔은 노란색,
이 부분도 노란색,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색깔은 이걸로, 네, 그러면 이 색깔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대한 그 콤마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속성창에서 포맷을 이렇게 하면 거의 들어갈 거고,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렇게 넣어보면 되겠죠. 전경색을 색깔을 이런 식으로 노란색,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합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찝어주면 이런 식으로 아마 해주면은 될 겁니다. 극진에 이게 용량이 얼마 정도 될지 엄청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차트도 잠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금액은 데이터 필드 이쪽에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월별로, 팀별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속성, 그림 스타일, 차트 스타일, 요 스타일 채우기, 이 차트, 요 차트죠. 차트에 대해서 그라데이션을 탑다운을 하고 흰색에서 이런 색깔로 바뀌게 하겠다. 그럼 흰색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요 안에 있는 그림 영역도 마찬가지로 탑다운으로 바뀌고, 흰 거에서 노란색으로 바뀌게 하겠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값, 여기 있는 값을 편집, 네이버 값을 이렇게 자동으로 안 하고 값을 세워서 찍겠다. 샵, 콤마, 샵. 그럼 천 단위로 하겠죠. 콤마를 찍게 되면 천 단위로 하는데, 금액을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스타일은, 네이버 스타일은 9포인트로 찍겠다. 그럼 숫자가 이렇게 찍히죠. 그 다음에 X축은 이게 X축이 뭐죠? X축 눈금 다 하나 넣었는데, 눈금선도 이거는 그냥 덧으로 하고 색깔을 좀 연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포인트 눈금 색깔을 덧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범례가 되겠죠. 범례는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글자 크기는 굴림체에 9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천 단위 콤마 이렇게 X축에도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Y축이니까 Y축에 서식을 천 단위로 콤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 이 정도. 이거 말고 또 그 다음 이걸로 연결해가지고 뭐 배포하고 이러면 되겠죠. 이게 이제 보기에서 솔루션 탐색기 이걸 이제 배포하면 되는데, 이 배포 속성에서 이게 있어. 속성 여기서 저장 위치를 이제 뭐 이렇게 정할 겁니다. 192.168.1.1 슬래시 여기 보면 거기 있죠. 리포트 서버 슬래시 뭐 테스트 이렇게 하면은 이 서버에 리포트 서버 밑에 폴더 밑에 테스트 폴더 밑에 이제 이게 리포트 1이라는 게 배포가 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 툴을 파워빌드를 하고 있는데, 파워빌드 안에서 OLEDB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비주얼 스튜디오 같으면은 뭐 리포트 뷰인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컨트롤을 넣어가지고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파워빌드나 뭐 델파이 이런 거는 아마 잘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넣고 리포트 서비스에 이게 프레젠트 EF라는 거는 슬래시를 뜻하죠. 그래서 슬래시 테스트 슬래시 리포트 리포트 1이네요. 리포트 01이 아니고 1의 RS 커맨드는 렌더링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렌더링을 이게 보면은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게 안 보이죠. 여기 저장할 때 뭘로 이렇게 엑셀로 내보내겠느냐, PDF 파일로 저장했느냐, 이렇게 PDF 저장해가지고 내보내기 할 수도 있겠죠. 뭐 엑셀을 여기다가 뭐 이게 저장하면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RC 파라메터는 펄스. 이 펄스 하게 되면은 요 위에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파라메터 이 부분이 안 보이고 주로 화면에 보이겠죠. 이 모양까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는 이제 파라메터가 되겠죠. 연도를 받는데 연도를 변수로 받아가지고 넣고, 그 다음 뒤에 또 그래처를 받아가지고 넣고, 이런 식으로 입력 파라메터를 받아가지고 내비게이션 오브젝트에 여기 패스를 경로를 넣게 되면은 아마 그 자료가 보일 웹이니까 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라메터 넘기는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 부분은 보니까 문자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마 이게 뭐 방식이 두 개가 있죠. 뭐 폼으로 해서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 뭐 웹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습니다. 이 용량이 자꾸 커지고 녹화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부분에서 제가 설명 중에서 잘못된다든지 하는 거 있으면은 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